자, 지금 이제 박근혜 만났죠. 보수 정당의 체질 문제인 건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박근혜를 오늘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대로 찾아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다는 박근혜의 발언이 속보로 때려졌습니다. 네. 속보 박근혜 집권당 대표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 바람직스럽지 않아. 곧바로 이제 한동훈 때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도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자기 대통령 때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치고 올라갈 때 얼마나 짜증냈습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레이저 바로 쏴가지고 날려버렸던. 맞습니다. 김무성이 공천 가지고 개기니까 옥새 들고 나리샷 사태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던 박근혜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여당의 지도부가 개기는 거에 대한 어떤 강력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그걸로 자기가 날아갔기 때문에 한동훈이 개기는 거 자체에 이제 레이저를 또 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지침을 준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옛날에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지지층한테 여러분이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너무 반가운 목소리를 저렇게 내주셔서 저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도 심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태워봐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금 김문수나 예를 들어서 이런 홍준표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나마 오세훈이나 한동훈이 이런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진짜 정권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1%의 가능성 그렇지, 그렇지. 없어야 되거든요. 없어야 돼. 그러면 한동훈을 때리라고 지령을 내릴 수가 있죠. 나만 좆될 수 없다. 너 탄핵당하고 정권을 내줬는데 네, 너네가 탄핵당하고 정권을 연장하려고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너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지. 나의 실제 심리 상태는 너네도 정확하게 좆돼야 한다는 생각을 아니, 가지고 있을 수 이 있습니다. 말이 맞는 게요. 그때 네. 박근혜가 잘못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바람에 망했다라는 게 지금 국힘의 기조잖아요. 네.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게 맞아버리면 역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보수가 망한 거구나.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네. 없어. 그러니까 이번엔 필연적으로 망해야 돼. 예. 국힘은. 그렇지. 박근혜도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만 망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한동훈을 박근혜가 지령을 내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을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네.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는 저 정당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얼마나 맞아요. 망가졌는가입니다. 아니 박근혜를 왜 찾아가? 이게 지들끼리 지네 유니버스 안에서는 그게 정상일 수 있어요. 대선 출마를 준비하면 MB를 찾아가고 또라이들입니까? 아니 깜빡 갔다 온 대통령 왜 찾아가? 근데 박근혜는 심지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그 전에 국정농단 하다가 탄핵당한 대통령입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탄핵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이상한 국면. 남들이 보면 다 이상해. 네. 지들끼리 멀쩡한 조언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당이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인데 네. 탄핵당한 대통령을 찾아가면 그렇죠. 네. 탄핵당하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탄핵당했을 때 무슨 말 할 때 제일 긁히든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러 가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약을 그렇지. 위로 간 거라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요 위에서도 찍어 눌러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아래에서도 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 짜부야 되거든요. 그렇지. 자, 아래에서 치는 장해찬 평론가가 있습니다. 이야. 최소한 조선 제일 화려한 복귀 후 첫 행보는 보수 패널 고소. 자, 일단 첫 문장 글을 너무 잘 썼어. 첫 문장으로 죽여놨어요. 저정욱 변호사처럼 불리한 언론 환경에서도 방송에서 열심히 싸우는 보수 스피커를 고소하는 것이 첫 행보라니 놀라우면서도 그럼 그렇지 싶습니다라고 글빠타, 글빠타. 네, 자, 저렇게 고소조하는 한 문장을 저 덜 그으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더 보세요. 마지막 문장이죠. 저렇게 고소조하는 양반이 당원 게시판 한가족 그렇게 의혹은 왜 고소를 못할까? 글을 너무 잘 쓰는 야, 그러니까. 문제네, 문제야. 문제야. 연필이로다. 좋아요. 한동훈 팰 때는 진짜 지상 최고의 컨디션이야. 진짜 최고입니다. 저렇게 좋을 수가 한 없어요. 문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판파의 장비예요, 이 정도. 위에서 이렇게 찍고 아래서 이제 치고 올라가요. 완벽합니다. 예. 당이 상당히 개판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도부는 헛짓거리하고 있고 이 와중에 한동훈 때리는 것만 관심이 있는 당내의 스피커. 네. 이 와중에 그러면 이렇게 원내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면 네. 원외에서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우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뭔가 당이 어려울 때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소장파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김재섭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무슨 뭐 이준석이라든지 네. 이런 자들이 당내에 쓴소리하는 소장파가 됐었는데 이 당이 얼마나 망가졌냐면 오히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홍위병이 됐습니다. 자, 단독 여당의 원외 당협위원장 내일부터 헌재 규탄 트농성 돌입. 헌재 앞에 가서 개 사발 떠는 거를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겠다. 네. 보수 유튜버들의 스피커 증폭기가 되겠다. 이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디입니까? 서울 수도권 소재의 당협입니다. 저 당이 저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각자 이 선거판 나가려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 원내 당협위원장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네. 원내 당협위원장이 저렇게 깃발 들고 나가야 대선에 직책이라도 하나 받고 그 직책을 통해서 내년까지 당협위원장을 유지하면서 그럼. 내년 지방선거
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떨어져도 돼. 하지만 저기 저 구의원 하고 싶습니다. 저 구청장 하고 싶어요. 너 군수하고 싶어? 추경호 때 우리 단가 나온 거 봤지? 20개야. 20개야? 단가 공개된 거 알지? 야, 시골 군수도 20개다. 우리 공시지가야. 나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물가 인상분은 뺐어. 내가 너무 안 한다. 당신 안 하는 거야. 야야야. 이렇게 당협위원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로직이에요. 저 당이 그래서 당협위원장들도 찢겨가지고 개판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난번에 오세훈이 무슨 뭐 개헌 관련해서 세미나 한다고 네. 다 불렀잖아. 네. 그 거의 한 50명 갔다고 막 난리 쳤지 않습니까? 48명인지 모였다고. 근데 그때 눈 좋은 기자들은 뭘 봤냐면 그러면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은 몇 명이 나왔나? 지난번 총선 때 싹쓸이 하는 바람에 서울시당의 당협위원장들은 대부분 원외예요. 근데 당협위원장들이 좀 많이 와줘야 조직이 움직인다는 거를 이제 확인시켜줄 수가 있는데 서울시장이 세미나를 하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거의 안 왔어. 맞아. 국회의원들만 오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거의 안 왔어. 네. 근데 그건 그만큼 뭔가 얘네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오세훈한테 우리가 줄을 서봐야 시험 뭐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기 헌재 앞에 가가지고 텐트나 치든지 아니면 김문수한테 가든지 차라리 김문수가 낫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캠프 사람들도 너무 서울시장 하는 거에 취해가지고 약간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하거나 문자를 안 돌렸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당이 뭔가 아사리판이다.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 상태 개판이 됐고요. 자, 두 번째 하고 간다!